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는 재벌재벌입니다. 오늘은 애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 애플 시가총액이 무려 2천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2천조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 782개사의 시가총액 합은 약 1,527조 원입니다. 이 중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39조 원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415개사의 시가총액 합은 약 31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2,200여 개의 어느 정도 규모의 큰 기업들의 가치를 합해도 1,840조 원에 불과합니다. 애플 한 개사의 시가총액 2,200조 원이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오시나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보다 무려 6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애플은 대체 왜 이렇게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을까요? 지난주 애플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애플이 자랑하는 모든 하드웨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아이폰은 2%, 아이패드는 31%, 맥은 22%, 웨어러블과 액세서리는 17%나 매출이 늘었습니다. 언택트 수요가 늘었다고 해도 모든 하드웨어가 잘 팔린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드웨어만 잘 팔렸다고 해서 애플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애플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애플이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 중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일 텐데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제작하지만 운영체제인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자체의 앱스토어나 빅스비 같은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거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구글이 삼성전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이 제작하는 모바일 기기에는 애플의 운영체제인 iO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플만을 위한 운영체제이다 보니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보안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플만을 위해 마음껏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어요. 애플은 iOS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OS, 맥 OS, 와치 OS, TV OS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모든 애플 기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앱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취득한 수수료만 150억 달러입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와 세일즈포스의 연간 매출액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은 뛰어난 하드웨어를 만드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소프트웨어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애플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입니다. 지난해 애플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 잡지 구독 서비스인 뉴스 플러스, 게임 구독 서비스인 아케이드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지난해 11월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월 사용료 4.99달러로 다른 OTT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아이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1년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3달 만에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였죠. OTT 시장에서 컨텐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애플은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6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애플은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애플만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애플 아이폰을 쓰면서 애플 뮤직을 듣고 애플 TV를 시청하고 있는 중이라면 추가로 사는 전자제품은 이와 연동되는 또 다른 애플 제품의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애플 제품이 늘어날수록
애플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힘들게 되겠죠. 앞으로 애플은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애플의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는 구독 서비스를 시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아마존이 제공하는 무료 배송, 무료 스트리밍, 무료 영화 등을 제공하는데 사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이러한 아마존 프라임과 유사한 네이버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죠. 만약 애플이 이러한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얼마나 강력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전략 변화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애플하면 프리미엄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600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의 76%가 애플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애플은 4년 만에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2를 출시하였습니다. $399라는 저렴한 가격이 출시 전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애플이 저가형 스마트폰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경기 상황을 떠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는 저가 모델을 증가시켜 인도 등의 신흥 시장을 노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애플은 일단 제품을 많이 팔고 나면 추후에 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 생태계의 시작은 애플의 하드웨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애플의 많은 제품들을 더 많이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애플이 괜히 세계 1위 기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의 재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